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 자살은 가족의 책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5년의 통계를 보면은요,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13,51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를 보면은 37명이 자살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인구로 보면은요, 10만 명당 26.5명이 자살을 합니다. 남녀별로 보면은요, 남자가 더 많죠. 37.5명, 그리고 여자가 10만 명당 15.5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자살하는데요. 노인의 자살률이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자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 젊은이 자살 사이트, 이렇게 실내에서 연탄 펴놓고 자살했다, 이런 것들이 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제가 26.5명이라 그랬잖아요. 10만 명당. 근데요, 노인들로 가면은요, 남자는 10만 명당 300명, 여자는 10만 명당 100명. 네, 이게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요, 사실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수치입니다. 실제로는요, 이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청소년,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살, 딱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죽으면은요, 다른 이유가 많아요. 이게 심장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이 아니고 병으로 죽었다, 병사했다, 네, 이렇게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실제 보고된 자살률이 노인들한테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인의 자살에는요,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살 시도와 자살 성공의 차이입니다. 젊은이들은요, 200번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 1명 정도가 자살 성공을 합니다. 이게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4번 자살 시도를 하면은 1명이 자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살을 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자살할 거를요, 어떤 방식이든지 알려요. 네,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요, 노인들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자살을 할까요? 네, 어떤 생각하기에는요, 노인 우울, 그러니까 우울 때문에 자살한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은 증상입니다. 원인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울을 치료한다고 자살을 예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이유는요, 그게 아니고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 또 그에 따른 고통, 그리고 체력 저하입니다. 네,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뭘 못해요? 즐거운 일은 하나도 못해요. 내가 일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합니다. 내가 뭘 배우고 싶다?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아프니까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괴로운 일만 합니다. 병원 다니기, 주사 맞기, 약 먹기, 다 괴롭잖아요? 네, 그래도 병이 고쳐져요? 질병이 나아져요?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은 지속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혼자 사는 겁니다. 네, 그래도 같이 살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 좀 낫습니다. 혼자 살 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이 혼자 사는 게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족으로부터 혼자 사는 겁니다. 자녀나 친구, 자녀나 형제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이 자녀들과 멀어지는 이유는 세대차, 갈등, 네, 그래서 다 있긴 있는데 아들, 딸 또는 손주하고가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거의 다 단절되시피 사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친구들하고가 멀어지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사실 진정한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일 관계입니다. 일을 할 때는 친구가 많아요. 일 때문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을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관계가 끊기죠. 두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네,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가 줄어드는 거죠. 점점 혼자 살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네, 일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뭐 봉사, 모임, 놀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똑같고 무료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네 번째 이유는 빈곤입니다. 네, 혼자 살고 또 일을 안 하고 또 아프고, 네, 갖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네, 만약에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았다면요, 전부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빈곤해지죠. 이렇게 점점 빈곤해지잖아요. 그럼 삶은 점점 구차해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은요, 그래도 돈 있을 때는 택시를 타고 병원도 갈 수 있는데요, 어디 친구도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이제 택시도 못 타요. 네,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고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이 악순환을 합니다. 네, 이게 악순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어떤 결론이냐면은 내가 다 살았다. 이제 나한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이제 점점 이런 마음가짐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바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알릴 필요가 없죠.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고,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알려요? 내가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젊은이들과 다른 점이죠. 젊은이들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물론 또 오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당수가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데 반해서 노인들은요, 준비를 하고 자살을 합니다. 노인 자살은 가족의 책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노인 스스로는요, 이미 선택을 했어요. 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내 생애를 마감 짓겠다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막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지방자치단체, 뭐 각종 봉사단체입니다. 뭐 전화도 만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복지사라고 하죠. 네,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네, 노인들이 원하는 건 누구겠어요? 네,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노인이 혼자 사는 이유가 제가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또는 갈등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요, 가족밖에 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더라도요,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족은 조금만 해도 영향력이 크거든요. 네, 거기에 1번은 당연히 자녀와 손주입니다. 만약에 자녀와 손주가 없다면 형제도 됩니다. 네, 친척도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자녀와 손주들이죠. 그래서 노인 자살은요, 부모 자살 예방하기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인이 아니고요, 내 부모 자살 예방하기죠. 네, 내 부모 자살을 내가 예방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요, 되게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모님 이유도 있거든요. 네,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이유든 섭섭하게 했어요. 또는 나를 원망을 해요. 또는 내가 싫어할 이유를 부모가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순간 이후로는 그거를 잊어버리세요. 네, 이제 그건 끝났어요. 두 번째, 과거에는요, 부모님이 훨씬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거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일을 한다든지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건강을 갖고 있다든지 뭐 친구가 많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이게 다 부모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은 거의 다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미요, 남을 돕고 있어요. 네, 누굴 돕고 있어요? 나보다 안 가진 사람, 나보다 약자를 내가 안타까워하죠. 네,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위안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은요, 사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줍니다. 내가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선행을 베푼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안 갖고 약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덧이요, 내 부모가요, 더 안 갖고 더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굴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물며 이 사람들은 내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싫고 원망스럽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기까지 받아들이시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미 내가 모르는 남한테 베푸는 선행을요, 내 부모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간단합니다. 전화하기, 네, 찾아뵙기, 만나기. 예, 뭘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도 내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부모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꾸로 내가 이제 내 자식을 키우니까 내리사랑이죠. 내가 내리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애가 말썽을 부리고 뭐 행패를 부리고 부모한테 나한테 행패를 부려도 내가 원망하지 않죠. 네, 그래도 어떡하든지 얘를 잘 키우려고 그러고 돌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내 부모도 나한테 그랬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네, 그거를 조금만 돌려서 치사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치사랑이 이제 부모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리사랑이 아니고 치사랑인데, 부모가 나한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나를 꾸짖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내 자녀한테 하듯이 조금만 돌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최선이고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정말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죄의식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노인 자살, 사회는 막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반면에요, 가족이 막으면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